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어놓고 혁신을 외쳐봅니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에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해서 발전적인 날선 공방은 환영합니다. 날이 서야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파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장경태 용해인 의원하고는 인사를 나눴고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님께서는 저도 팬입니다. 이렇게 굳이 저도라고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국민의힘이라서 그렇다. 도대체 제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혹시 뭐 김재동께서도 네. 뭐 친북 좌파 빨갱이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저를 당적을 오프더 레코드를 지금 이렇게 아우팅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신북 좌파 빨갱이 이런 단어 제 앞에서 자제해 주시고요. 저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괜히 메고 왔는데. 좋습니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 그리고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야당이 추진한 쌍특검은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이번에 특히 이제 곽성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판결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30대 초반에 5년 6년 정도 근무한 분들이 50억의 퇴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 또한 검찰이 이 수사한 범죄 혐의를 이 근거로 어찌되건 재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검찰 카르텔에 의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클럽 특검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지난 2월 10일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재판부가 분명히 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이 장모 최은순 씨의 여러 가지 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이분들의 계좌가 실제 이 시세 차익 시세 조종에 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포괄일제를 적용한 재판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칼날이 우리한테만 오느냐? 저쪽에도 돌려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사실 국회에는 뭐 많은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자꾸 엮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정조사 예산 이런 것들 당시에도 이태원 참사 때 다 묶으니까 오히려 잘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과거부터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수사 맡기는 게 맞고요. 다만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아니면 수사의 착수가 안 되고 있을 때 전 특검을 가는 게 맞다. 이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를 보는 것이 옳다. 그렇죠. 원칙은 그런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50억 클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아마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이재명 그 대장동 특검하고 이걸 섞어서 쌍특검하자 그러니까는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수사대로 협조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전 수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1심 판결 곽상도 의원에 대한 거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그럼 특검에 대해서 맡겨서 전 수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1심 판결에 곽상도 의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도 않거니와 또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이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저는 성역이 되거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있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면은 전 특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겁니까? 예, 저는 공식 입장을 대변하진 않겠지만은 저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뭐 이렇게 확실한 봅니다. 것은 비윤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핵관. 뭐 국민의힘 바로 세우는데 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약간 그 실권이 없는 데 대한 울분 같은 것이 느껴져서 뭐 언젠간 권한이 오는 날이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용인님. 네, 일단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 자체는 이제 충분한 정황과 이제 증거들이 어느 정도 좀 재판 과정에서 제시가 되었고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좀 의혹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배우자여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여서 이 의혹들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것을 검찰이 선택적으로 발부한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그 검찰의 제일 큰 권한을 기소할 권리가 아니고 보통 기소하지 않을 권리다 이렇게 보는 측면을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사실 거예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기소권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여러 차례 하기도 했었는데 특검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 여당의 반박 논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탈탈 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고요. 왜 주가 조작에 대한 상당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기소는커녕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 역시도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기도 하고 당시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까지도 사실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다 자기의 뱉은 말에 자기가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보는데 방금 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탈 털었으니까 괜찮다라는 논리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썼던 논리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탈탈 털렸고 언제 수사 받았고 근데 의혹이 남아있으니까 수사를 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이걸 회피하거나 피할 것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런 사법 문제 가지고서 정치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소환 한 번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어느 국민이 그걸 상식적이라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면입니다. 전입니다. 지금 현임 현은 현직은 아닙니다. 당원은 맞습니다. 전직 당원이 아니에요. 현직 당원입니다. 이 당대표도 징계를 주는 정당이기 때문에 혹시 윤리위에 제소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당의 주인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산에 불려가시는 건 아닌가요? 자,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이제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TV 토론 지금 진행 중이고 천하람 후보는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묻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그걸 미리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고요. 첫 TV 토론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 첫 TV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뭐가 이렇게 주요 쟁점이 될지 누가 먼저 우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바이든 날리면 논쟁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전 이런 질문은 천하람 후보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바이든으로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안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리면으로 절충해서 들었을 것이고 우리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입장인 날리면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아마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데 한 6개월 정도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뭐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오늘 그 TV 토론 처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후보에게 사실 오늘 토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사실 연설회라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시지도 못하거니와 또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TV 토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TV 토론이라는 것은 연설과 달리 상대화해서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상대 게임이기 때문에 전 오늘 어떤 후보가 당의 미래를 고민하고 당의 희망을 주면서 또 총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당의 리더십을 갖췄느냐 그 기준으로서 저는 당원들의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예언이지만 아마도 좀 네거티브가 난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어제부터도 계속 네거티브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삭발 단식 뭐 이런 거 한 사람 있냐 막 이러면서 누구는 뻐국이고 누구는 뭐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뻐꾸기라는 것은 들어와서 알을 밀어낸다는 거죠.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저희 당에서 이렇게 동물 비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나마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반윤 후보들은 조금 이렇게 뒤로 떨어지고요. 이준석계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소위 말하면은 이제 윤핵관들 및 윤핵관 호소인들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특히 또 원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좀 충격을 준 건데 저는 사실 지금의 시대가 당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누가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어라 이런다고 다 찍는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당원들의 수준을 굉장히 무시한 것이고 전 이번에도 당의 미래를 놓고 전 당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전 당원들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실 때는 조금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이제 소위 바이든 날리면 이 논쟁 자체가 이 정말 심각한 외교 참사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48초 동안 만났던 걸 가지고 주장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했던 말인데 뭐 제가 여기서 뭐 언급을 굳이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 들어도 이 미국 대통령 만나고 나서 바이든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갑자기 우리나라 국회가 발리면 이런 얘기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정상적이라면 물론 뭐 전 정상적이라 믿고 싶습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면 UAE의 적은 또 이란이다. 이 발언도 굳이 외교 전문가도 아니신데 굳이 타국에 가서 마치 이탈리아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의 적은 일본이다라고 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뻘쭘하게 만든 이런 외교적 수사 전혀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이란이다 뭐 이란 뭐 UAE의 적은 하고 좀 쉬었다. 뭐 심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상식적인 당대표가 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정책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부디 정말 방금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토론회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합동 연설에는 어떤 성실성과 쇼맨십을 좀 본다면 토론회는 그때 당시에 이 순발력과 판단력을 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각각이 갖고 있는 선거에서의 영향과 이 관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첫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보시리라 보고요. 아마 기자님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더 이 두각을 드러낸 후보가 앞으로의 레이스, 지금 초반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중반 레이스를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도 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이렇게 듣고 딱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된다. 아마 상향식 공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상향식 공천. 네. 결국 공천권을 누가 쥐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결국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용해인 의원. 네, 일단 이제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제 천하람 후보에게 당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마치 이제 누가 전 선생님이랑 친하냐 같은 걸 두고 이제 경쟁하는 반장 선거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만약 그때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선거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드렸었는데 사실 컷오프가 끝난 지금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잘 좀 하길 바라는 어떤 국민의 마음으로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전히 뭐 겁먹은 개, 뭐 바퀴벌레 이런 좀 거친 언사들만 신경전만 오고 가고 있고 과연 이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이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이 당의 비전을 세우는 지도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토론회가 시작했을 텐데 오늘 첫 토론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제 천하람 후보를 비롯한 이 비윤 후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 윤핵관과 싸우는 선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윤핵관이 핵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의 이 전횡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윤핵관의 전횡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저들이 막 나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윤핵관만
하지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허수아비 때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짓이다.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네, 얘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윤핵관을 때리는 건 허수아비 때리기다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가 되는 거죠. 네, 아니요, 신인규 근데 전 저는 부대변인. 이 네. 전당대회를 뭐 편의상 언론에서 자꾸 뭐 친 이준석 개 내지는 비윤 반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이고 제가 지금 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친윤이냐 대통령하고 친하냐고 물으면 저는 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당무 개입을 하면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잘못을 하고 말하면은 반윤이 돼버리고 갑자기 저보고도 민주당 가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짜 보수다 막 이런 식의 혼탁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습관 아니 나오는 진짜와 거예요. 가짜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정당민주주의를 전 지키자고 말하고 있을 뿐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준석 대표든 그 누구도 수호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수호한다면 국민들을 수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는 전당대회 구도 그렇게 짜는 거 맞지 않고 저는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만에 하나 개혁 후보로서 당선이 된다면 딱 하나의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원 민주주의 강조하면서 우리 당이 이번에 당신 100%로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당원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 공천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전 이거보다 더 큰 정당 개혁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천하람 후보가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정당 개혁을 외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핵심은 지금 공천권을 사실 누가 줄 것이냐 여기에 사실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대표 날린 거 아닙니까? 올렸던 대표를. 전 살다 나경원 좌파 포퓰리스트란 얘기가 야 나경원 빨갱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거 이런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민주당 가라는 얘기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습관이 나오는 게 뭐만 하면 북한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던 나쁜 습관들이 잘못된 지금 거죠. 예. 자기 당의 당원들한테도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종북이라 그럴 때 제가 경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맞지 않습니까? 출생 소재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떠밀어 보세요. 넘어가나 멀어요. 춥고요. 예. 친척들도 여기 다 살고 가지고 사는데 자기 집이 제일 네, 좋습니다. 넘어갈 일이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께는 제가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조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입이 심리적으로 바싹바싹 마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까 민주당으로 넘어가라 이럴 때 굉장히 그 울분에 차 있고 서러워 보이셔서 제가 그 마음 안다는 의미로 아니 물 한 잔 왜냐하면 이 드렸습니다. 반윤 비윤 이런 말 듣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누굴 반대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 누굴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종 목표는 국민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일 그렇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뭐 이 용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찌됐건 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후보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비판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을 가리고 있는 윤핵관 분들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방송에서도 이 천하람 후보에게 이 친윤 비윤이 아닌 이 윤핵관이 아닌 비핵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제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론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원 당심을 받들겠다고 하셨으니 이 내년 총선 공천도 국민의힘은 당원 100% 경선하시면 되죠. 네, 깔끔합니다. 예,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 공천을 그러니까 당헌에 대통령이 공천에 불개입 그러니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걸 이게 당헌에 그러니까 당의 헌법인 것이죠. 넣겠다는 거죠.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앞으로 집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면 훨씬 더 개혁적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대통령이요. 네. 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상도 안 됐고. 네네. 그래서 이 2016년 총선 당시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 개입했다가 지금 이렇게 큰 집 가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게 그건 명백합니다. 원래 개입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서슬퍼런 시국이라 참 알겠습니다. 이게 용인되는 것도 참 근데 신기하네요. 대통령이 거의
거의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여야를 다 저희 뭐 저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야를 불문하고 정도 차이 있었고요. 다 개입을 해왔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노골적이다. 되는 것이고 저희도 당원에 이거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용해인 의원밖에 없습니다. 네, 몇 그렇습니다. 명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2020년에 저 총선기획단도 하고 재심위원도 하면서 예. 저희는 이미 이해찬 대표께서 1년 전 시스템 공천 확정했고요. 알겠습니다. 다 전원 다 경선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태영호 의원이 후보입니다. 최영. 태영호 그러니까 국회의원. 네. 네. 태영호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나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들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북한에서 들은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윤리위원회 태 의원을 제소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저는 태영호 의원께서 최고위원 후보는 알아서 국민의힘에서 잘 정리하시라 보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했거든요. 4.3은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그 근거가 유튜브에 있는 북한 드라마다. 뭐 북한 영화 보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북한 영화, 북한 드라마 보고 이 제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 소위 폄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북한 영화와 드라마 보면요. 우리 4.19 항쟁, 6월 항쟁, 부마 항쟁 다 이 김일성 지시에서 자행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뭐 되시든 말든 저도 뭐 그냥 관심은 없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분명히 훼손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거에 김진태, 김술래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혹은 의원들이 여러 지금 그 당시 5.18은 뭐 이 빨갱이의 이 소행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징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4.3 사건은 이미 그 정도 빨갱이의 소행 정도가 아니라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한 망언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뭐 허위사실 정도가 아니라 뭐 불법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성을 너무 위대하게 본 거죠. 그렇게 믿으면은 저 강도 나뭇잎 타고 건넜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일성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신인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5.18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저는 보수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역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저는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12.12 쿠데타 당연히 맞고요. 잘못된 거고 뭐 5.16 저도 쿠데타로 다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다 대한민국이 합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순례 의원 사례는 너무 많이 간 것이고 요거에만 좁혀서 본다 그러면은 이 4.3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기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뭐 좌익운동 했던 분, 우익운동 했던 분 여러 가지 혼재돼 있으면서 아마 국가적인 폭력까지 다 개입이 된 굉장히 복잡다단한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성격으로 딱 규정을 짓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 역사는 역사의 문제로 맡기는 것이 맞다. 일단 전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다만 이걸 태용호 의원이 제주도에 가서 그걸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마치 그 소위 말하는 극우 계층들에게 인정을 받고 표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이슈화를 시켜서 본인의 지지를 끌어올려는 것이죠. 저는 그런 행태 굉장히 불편하고 결국에는 저는 4.3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을 쟁점화시켜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역사의 문제는 역사로 좀 맡기는 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 의해서 이 자행됐다는 걸 일부 자행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부에 대해서 그걸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는 결국 4.3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만 딱 규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저는 밝힐 수 있는 입장이고 이게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이 당시에 4.3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저는 분리해서 하나하나마다 좀 역사적 판단에 좀 맡기는 것이 제주 필요하지 4.3 않나 이렇게 사건은 봅니다. 전 역사적 논란이 종식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제주 4.3 특별법까지 이미 통과된 마당에
갑자기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너무 그 당황스럽네요. 어느 하나의 용해네요.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역사인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상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규범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00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아주 지난한 노력을 거쳐서 올해 4월에 이 대주사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진상조사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이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북에서 내가 배운 대로 생각하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의 진상조사 규명의 결과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북에서 배운 대로만 생각하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도대체 왜 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즉 당연히 사퇴하셔야 된다고 대한민국 저는 정부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보다 북한의 유튜브나 영화에 나온 내용을 더 믿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의원 자격이 없다. 네, 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네, 이런 얘기하시는 발언은 거예요. 국민으로서의 자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곡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너무 아니. 멀리 가신 거고 저는 예.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이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도 저는 정확하게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전 태용은 이 발언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국가의 폭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또 국가에서 했고 또 배상도 전 충분히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1947년 8년에 있었던 해방 전후에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들이 섞여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판결에 저는 맡기는 것이 맞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 태영 의원도 이런 식으로 정쟁화시키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마무리 발언 안 하셨으면 내일 기사 날 뻔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명을 그 부분한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오랫동안 해서 그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오늘 밤 김제동 할 때 그 무죄 나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분들의 지난한 세월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태용 의원은 북한에서 북침으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북침으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잡고 싶다라고 태영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럼 태영 의원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북침으로 배웠지만 내려와 보면 남침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네,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데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 수사동의안이 아니고요. 구속동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이 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며 압수수색 또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요. 이미 270번에 달한 압수수색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속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 이재명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주재하는 당 대표인데 도저히 우려는 당연히 없고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남시청, 경기도청, 자택, 이미 중앙당사, 민주당사, 국회 본청까지 다 털렸습니다. 도대체 남아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좌며 뭔가 이 자료들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저희는 방해하거나 수사를 막을 생각 없습니다. 수사동의안이었으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구속동의안입니다. 그리고 도망 안 간다. 그리고 증거 없앨래 없앨 수 없다. 없앨 증거도 없습니다. 없앨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신인규 전 국민의 저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중하다. 저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라는 그분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대표가 된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꾸준히 비판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1야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좀 샤프하게 예민하게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당사에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해서 구속을 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식의 방법들이 좀 부적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저도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는데 다만 좀 신속하게 해서 이 문제를 좀 끝내고 좀 정치권이 좀 더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사는 하되 수사는 철저히 해야 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역시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뭐 저랑 저희 당연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넘어오면 우리는 여기 더불어민주당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의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무슨 증거를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것을 보면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막 검찰이 몰아붙인 것에 비해서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까지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대장동을 포함해서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특히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어떤 이 대권 주자를 정리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저는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이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자신 있으면 지금 당장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면 됩니다. 증거 확실하게 확보하셨으면. 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짧게만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랑 뭐 비슷한 입장인데요. 결국 이 수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저는 좀 중요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나중에 승복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인 기본소득당 의원 얘기는 들었고요. 네, 세 분 진짜 고맙습니다. 이름 한 번씩 더 불러드릴게요. 좋잖아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신은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러나 현 당원.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